안녕하세요. 최동훈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 또 최동훈 변호사님께서는 공익법무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익법무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변호사님 공익법무관이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공익법무관은 이제 군법무관이랑 비슷해요. 어쨌든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법률 전문성을 이제 활용하여 이제 대복무에 이제 임하게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군법무관은 실제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이제 종사한다면은 저희는 이제 대체복무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제 법률 전문성을 활용해서 국가의 이제 법률 수요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각 국가기관에 소속된 어떤 이제 변호사들이다, 대체복무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제 변호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다른 사람들도 어떤 국가기관에 배치가 주로 되는지,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법무관은 이제 보통 군대에 많이 이제 배치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공익법무관들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다른 부처로, 중앙부처로, 다른 수행청으로 인원을 파견시켜요. 그래서 파견된 그 기관의 이제 법률 사무를 좀 대신 수행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인력을 파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법무부와 이제 각급 소속기관, 검찰청,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소득 요건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국가가 소송을 수행해주는 그런 이제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도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법률구조 업무에 수행을 합니다. 방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법무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 업무나 어떤 이제 국가사무에 이제 종사를 해요. 그것을 크게 이제 송무 업무와 구조 업무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송무 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당사자인 또는 어떤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소송 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 일이라는 게 또 송무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기관에 이제 필요한 법률 자문 업무를 이제 또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규칙이나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변하여 의견을 법령 검토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작구 심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송무 업무고요. 또 구조 업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 업무의 전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소득 요건이 좀 어려운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대신 이제 해주는 그런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지방검찰청에는 이제 피해자 지원과가 있고 이제 피해자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소속돼서 범죄 피해자들이 어떤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임지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누잖아요. 1년차, 2년차는 이제 법무부에서 소속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분해 자문이나 법령 검토 업무를 좀 주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차에는 이제 행정안전부로 파견이 됐어요.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로 파견이 되어서 행정안전부 또 그리고 소속기관과 관련된 어떤 이제 소송 문제 또는 이제 법률 자문 문제, 아까 말했던 법안 심사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인상 깊었던 업무가 있으실까요? 있죠. 있는데 뭐 법무부와 이제 행정안전부 두 개가 딱 생각이 나요. 법무부에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유엔에 파견돼서 심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를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조약이라 해서 국제 조약에 가입을 하는데, 그 이제 유엔에서 그 조약에 가입한 이제 나라들이 잘 그 조약의 이제 사항들을 이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를 하는데요. 이제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이제 대표단의 이제 법무부
댓글로 영어로 하셨습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통번역사분들이 다 이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영어는 정말 1도 몰랐지만 많은 혜택을 받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좀 특이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 재밌었던 것은 대통령 기록관이 또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거든요. 대통령 기록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 사이가 좋을 때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선물 받은 개가 있습니다. 그 법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 아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느냐 그 여부가 문제됐던 것을 검토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이런 좀 남들보다 다른 기관에서는 좀 경험할 수 없었던 좀 그런 재미난 사건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희소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익법무관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겪어보셨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익법무관은 기본적으로 대도시나 어떤 이제 중소형 도시의 그 임지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법무부는 과천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등검찰청은 기본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대도시들에서 이제 임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를 잠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중소형 도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뭐 천안, 평택, 목포 이런 어느 정도 좀 생활권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나 뭐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의 이제 남성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그 점이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법무관은 정말 온갖 기관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특허청 또는 뭐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특수한 법률 분야, 이게 법무관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큰 커리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 인재에 배치가 되게 된다면 그것도 정말 큰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군법무관이랑 대비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위수 지역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고 뭐 코로나가 저도 이제 3년 차에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어떤 뭐 이동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오히려 그때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모로 좀 말년을 편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단점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점이 아닌 단점일 수 있는데 군법무관이 이제 주로 수행하는 군검사 같은 수사기관의 업무를 디펜딩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해보는 걸 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 아닌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사건을 이끌어가는지를 아무래도 경험해볼 기회가 좀 적습니다. 예, 적고 그리고 일이 기본적으로 군법무관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법무부 같은데 가면 이제 야근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수행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개 뭐 법무관 1명, 2명에서 그 기관의 법률 소송 사무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전 영상에서 말씀하신 결혼, 골프, 그 다음에 박사 같은 3대 자기개발을 좀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단점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자기개발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참 보완적인 장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공익법무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업무도 있지만 뭔가 아무래도 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좀 공무원으로서의 좀 잡다한 업무도 조금은 많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겪어보셨을 때 좀 이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런 공무원으로서 좀 자잘한 이제 잡무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그런 잡무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소속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는 정말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 법무관을 받은 이유가 자신들의 이제 소송사무나 어떤 법률 자문을 좀
좀 충족시켜줄 인력을 원해서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딱히 저희가 변호사라는 인식이 조금 희석됐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보조 지원을 했었고요. 법무부에서는 보고서를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비단 이제 법령 검토 같은 이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이제 행정적인 보고서도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냥 소속된 이상 뭐 이 사람은 왔다 갈 거니까 라는 인식 없이 그냥 한 부서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뭐 다 같이 이제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좀 이제 시간을 보낸 작성 이런 것도 하고 공문도 작성을 했죠. 기한 검토 결제 다 했었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업무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공익 이런 용어 때문에도 또 뭔가 좀 오해도 있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뭐 있었을까요? 사실 뭐 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저는 이제 공익 보통 이제 법무관님, 뭐 법무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공익자를 붙이지 않아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저는 체감을 못했는데 우스갯소리로 미팅을 나갔더니 그러면은 뭐 어느 지하철에서 일을 하시느냐, 어느 구청에 계시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들었다라는 카더라가 있을 만큼 좀 혼동을 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공익이라는 말이요. 진짜로 공익 근무 요원이랑 헷갈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많이 헷갈리는 이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제 썰이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판사면 군판사, 검사가 있으면 군검사가 있듯이 그러면 법무관이 있고 군법무관이 있어야지 왜 우리는 공익법무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혼동을 주느냐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 이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까 또 이제 주요한 특별한 국가기관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특허청이라든지 또 뭐 중노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싶다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익법무관의 임지 배정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지 나중에 돌이켜 보아도 좀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주요 요소로 고려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관들 중에서는 저희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석사 과정을 밟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공이 이를테면은 뭐 노동 분야였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살려서 배치하는데 좀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임지 지망을 할 때 법무관들의 이제 배치를 관리하는 법무부 법무과가 있는데 그 법무과에서 약간 개인 특이 사항으로 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 임지에서의 약간 업무 성과, 이제 어떤 탁월한 정도, 공헌한 정도 그런 것들도 고려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임지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약간 보상적 성격으로 어떤 이제 주요 임지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그런 커리어적인 점에서 좀 유리하게 좀 배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만약에 다시 군복무를 한다면 군법무관을 할 것이냐 공익법무관을 할 것이냐? 저는 공익법무관을. 그렇습니까? 그럼 또 하나. 일반 사병으로 갈 것이냐 공익법무관을 할 것이냐? 그것도 공익법무관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유가 다른데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이제 전 정말로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변호사를 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법률보조공단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민형사 가사 사건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소속한 수행청에서도 또 진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법무관이 아무래도 좀 저는 지금도 좀 선호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병으로 가는 것과 법무관으로 가는 것을 비교하자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법무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제 미필 남성들에게 좀 크나큰 혜택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비단 복무 기간이 이제 3년이라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3년도 분명히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단초가 되거나 연장선에 있는 또 이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유무형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좀 법무관을 좀 추천드리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익 법무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매끄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분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뭐 선택은 뭐 자유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